저는 이 종로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고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렸을 적에 보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 50년대생들이 다 전쟁에 다 겪었겠지만 굉장히 그때는 다들 집집마다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도 이제 전함이 유옥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저 또 이렇게 다들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참 이렇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분들은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셔서 그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도 크면 우리 선생님같이 이런 참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 들어가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돼서 하려고 했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서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뭔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이제 정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쭉 일을 하다 보니까 배려를 하려고 해도 일단 개인적으로 본인에 대한 배려, 사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열정적으로 막 하다 보면 10년, 20년 본인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3, 40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저녁도 못 먹고 일하고 규칙적으로 이게 한 1년, 2년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게 20년, 30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이 한 가지씩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배려부터 우선 본인 건강 이거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내를 주말에는 갑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참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이런 사연들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도 해결해 드리려고 많이 3년 동안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아저씨가 계셨는데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인이랑 헤어지게 됐죠. 이제 30년쯤 후에 이제 이 장애인 아저씨는 어려우니까 임대 아파트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살고 계셨는데 이 떠나간 여인이 어떻게 집을 사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공기업에서는 이 집에서 나가라 주택공사죠. 집이 있으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 엄동설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실질적인 결혼관계인지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결혼관계가 아니니까 이 장애인 아저씨를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IMF 때 같이 굉장히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본인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버님 이름으로 사업을 했죠. 아버님은 그냥 사업은 안 하시고 이름만 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도 좀 벌다가 또 이제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체납됐다 그래. 이 아들 세금이 체납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체에 체납됐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경매 붙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엄동설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 알거든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일은 아들이 했고 소득활동도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가엾어서 이름만 빌려줬었던 거고 그런데 아버지 집을 그냥 경매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다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시작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규 창업가들이나 또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수 조건을 하나 붙여서 특정 업체가 가도록, 특정 업체가 이렇게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이런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경쟁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하느라고는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보면 너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이런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은퇴했다고 이제 맨날 산만 달릴 수는 없고 그래도 뭐 좋은 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배려라는 이런 주제에 맞춰서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인데 주제가 배려하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사회에 각 분야에 계신 뭐 리더라 그래서 무슨 뭐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실제로 고위직이면 진정한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하고 실천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각 분야에 다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기 쉬운 게 봉사활동이죠. 나는 봉사하고 선교 활동인데 저기 보면 아프고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서 우리 또 멤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뭐 헤어 카트도 있고 테라피 해드리는 것도 있고 급식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하고 다문화 가정 이런 이제 우리가 따스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일들 이런 우리 선조들 우리 어르신들 미국이나 독일이나 처음 이민 가서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또 부모님 여인 소년소녀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고령자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그 급식 봉사를 하고 계시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단체로 모시고 하는 거는 못하고 땅을 이렇게 포장해서 나눠드리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배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려로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한테 투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더라고요. 감동적인 그 동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어르신 할머니께서 몇걸씩 이렇게 짚는 거 갖고 하는데 또 과일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다가 그만 과일 봉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풀어져가지고 과일들이 뗄그릇으로 막 굴러다녔어요. 불은 빨간 불로 막 바뀌고 있죠. 이때 이제 어떤 한 운전기사 아저씨는 딱 차를 딱 세우고 깜빡깜빡 하면서 딱 그거를 죽기 시작했고 상대편 아저씨가 또 나와서 교통을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흩어진 과일들을 주워서 다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할머니 횡단보도 끝날 때까지 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거 하는데 한 1,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게 멀리 어디 돈도 많이 들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기쁨을 만드는데 우리 모자라지만 그래도 모여서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최재철 교수님께서도 또 우리 포럼에서 같이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하는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배려하셔서 건강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셔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